안녕하세요. 방콕 코딩 캠프 강사 유용흥입니다. 이번에 만드실 예제는 섹션 레이아웃 만들기 2탄, 플로트 속성으로 정교하게 만들기. 전 영상은 섹션 레이아웃 만들기 1탄, 인라인 블럭 속성으로 간편하게 만들기였죠. 자,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섹션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인라인 블럭 속성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편하게. 물론 정교한 디자인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런데 정교한 디자인, 단 1픽셀도 틀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섹션 레이아웃 디자인이 있다면 플로트 속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자,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큰 di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섹션이라는 태그, 그리고 섹션 안에는 헤더라는 태그, 그리고 검은색 박스가 이제 섹션 안에 3개의 아티클인 거죠. 자, 우리는 이 3개의 아티클을 이렇게 일렬로 잘 예쁘게 정돈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플로트 속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픽셀도 틀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검은색 이 박스가 뭐죠? 검은색 박스가 아티클이에요. 자, 아티클이고, 자, 파란색 박스가 섹션이죠. 자, 그리고 녹색 박스가 헤더예요. 자, 헤더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섹션 밑에 있는 이 검은색 박스, 아티클 3개를 수평으로 정렬시키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블록 요소는 한 줄에 하나밖에 배치가 안 되니까 수직으로 배치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수평으로 이렇게 배치시키는 게 섹션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로 일을 하시게 되면 90% 이상, 95% 이상은 다 이런 섹션 레이아웃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자유롭게 내가 뭐 아티클이 3개든 2개든 4개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유롭게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는 블록 요소를 수평으로 이렇게 정렬하시는 거, 섹션 레이아웃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안에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나중 문제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잡지 못하는데 이 안에서 뭐 마우스 이펙트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건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 안에서 예쁘게 만드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잘하는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는 1번, 이런 섹션 레이아웃을 인라인 블록으로 잡아야 됐을 때 편하게, 플로트 속성으로 써야 됐을 때 플로트 속성으로 편하게 짝짝짝 자기가 정확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떤 뭐 마우스 이펙트라든지 서식 뭐 이런 꾸미기를 잘 꾸미는 게 잘하는 퍼블리셔고 경력 퍼블리셔인 거죠. 자, 그럼 강의 요약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럼 방금 한 게 뭐죠? 우리가 HTML 레이아웃을 잡은 거예요. HTML 스트럭처 잡은 거죠. 그리고 레이아웃 수직 수평 정렬. 자, 이거는 이제 섹션이라는 태그에 이제 수직 수평 브라우저 사이즈가 크던 작던 간에 수직 수평 정렬 잡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우리는 플로트 속성으로 정교하게 단 1픽셀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만드는 게 플로트로 섹션 레이아웃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상 클래스 통해서 개별적으로 여백 줄 거예요. first child로 안 되고요. first of type로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전전 영상에서 nth child로 안 돼서 nth of type로 바꿨던 거랑 거의 유사해요. 자, 그리고 박스 섀도우, 마우스가 여기에 올라갔을 때, 이 아티클에 올라갔을 때 섀도우가 생겼다가 마우스가 빠지면 섀도우가 없어지죠. 그 박스 섀도우 넣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니까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효과 주고. 그리고 이 과정 살펴보기라는 이 A 태그 버튼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과하게 이렇게 배경 색상이 바뀐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오퍼서티, 투명도를 처음에는 0.8,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1.0. 이렇게 해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선택되는 정도로 이제 심플하게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인라인 스타일은 언제 사용하나요? 무엇이 인라인 스타일인지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방콕 코딩 캠프 텍스트 에디터 블락캐치 실행시키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블락캐치 제가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블락캐치 처음에 실행시키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자, 더보기 보시면은 프랙티스 섹션 메뉴라는 zip 파일 풀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Open as Blocked Project에서 루트 폴더를 지정해야만 실시간 미리 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연습하고자 하는, 작업하고자 하는 폴더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Open as Blocked Project를 해야 루트 폴더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클릭해 볼게요. 그럼 루트 폴더로 지정이 돼요. 자, 루트 폴더로 지정이 된다는 건 실시간 미리 보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스 폴더 보시면은 이미지 3개 있고요. 우리 복사 붙여넣기 할 텍스트들, 이렇게 텍스트 파일 있죠. 저는 강의할 때 항상 이렇게 연습할 이미지 폴더 텍스트를 미리 싹 준비를 해놔요. 이유는 학생들이 이런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구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를 시키는 강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속성이라든지 무엇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나 이미지는 강사가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제가 학원에서 계속 일하고 할 때 그런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index.html 만들고요. style.css 만들고요. 예. 그래서 CSS는 밑으로 내려주고요. 화면이 좁으니까 파일 트리는 접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프리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CSS가 선택된 상태에서 라이브 프리뷰를 하면 의미가 없어요. CSS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HTML을 보는 거기 때문에 HTML이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해서 라이브 프리뷰를 눌러서 이제 라이브 프리뷰를 실행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HTML 기본적인 구조 입력할게요. 자, 한글 KO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섹션 메뉴 만들기. 자, 타이틀 항상 비워놓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플로트 속성으로 정교한 섹션 만들기 방콕 코딩 캠프. 자, 이렇게 타이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거는 스타일, 이 밑에 있는 스타일 링크 해 놓는 거죠. 외부 링크는 link, 외부 파일 링크 할 때는 스타일. 자, 됐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자,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타이틀 변경됐죠. 그러면 이제 바디 안에 우리가 HTML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바디 안에 HTML 구조는 아까 스트럭처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div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섹션으로 사용할 건데, 섹션이라는 태그가 그냥 아니라 lecture라는 클래스명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lecture라는 클래스명에는 header라는 태그가 있고요. 헤더 안에는 아티클이 3개 있을 거예요. 아티클. 자, 우리가 보면서 할게요. 자, 뭐죠? 컨테이너, 헤더, 아티클. 자, 그리고 각자의 아티클 안에는 이미지, 그리고 div. 그리고 div에는 h2, p 태그, a 태그.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헤더 먼저, 헤더에는 h1 그리고 p 태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HTML 구조, 와이어프레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h1 그 다음에 자, p 태그. 자, 그래서 헤더 부분 텍스트 넣고 갈게요. 자, 방콕 코딩 캠프 뭐 프론트엔드 필수 플랫폼 소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p 태그.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p 태그를 넣을 때 자, 이렇게 인덴트를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줄이 이렇게 한 줄 이상 더 많아지는 경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보시면 블락캐치는 항상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역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나오냐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p 태그 밑에 어쨌든 이 텍스트는 자식 요소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 자식 요소를 표시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p 태그 할 때도 줄이 한두 줄 많아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인덴트를 정확히 맞춰서 가독성을 코딩하는 사람의 가독성이 굉장히 정확하게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H1 했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티클 하나, 둘, 세 개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티클 잘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자, 아티클의 첫 번째는 이미지. 자, 이미지에서 알트 태그 저희는 안 사용하죠. 이미지스 밑에 자, 요 이미지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밑에 div 하나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div 안에는 h2라는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h2 밑에 p 태그 있을 거고요. 그리고 p 태그 밑에 a 태그 있을 거예요. 그런데 a 태그는 아티클 밑에 div 밑에 a 태그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셀렉팅을 해도 되지만 저는 얘는 btn detail이라고 해서 좀 간편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h2 텍스트 붙여넣기, 그 p 태그 붙여넣기. 자, p 태그 항상 엔터 쳐서 인덴트 만들어 놓고 붙여넣기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붙여넣기 했을 때 이렇게 빈 줄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지 마세요. 항상 백스페이스로 항상 이렇게 의미 없는 빈 줄은 항상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티클 복사할 때 이렇게 복사. 여러분 여기까지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붙여넣기. 자, 보세요. 인덴트가 어긋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복사하실 때 인덴트 바로 전 여기까지 복사를 하셔야 돼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정확하게 인덴트 틀어지지 않고 붙여넣기 됐죠. 자, 그러면 내용이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고치고 시작할게요. 텍스트를 다 넣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렇게 예제 만들고 할 때 귀찮다고 그냥 똑같은 거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시는 분들은 결국엔 잘 늘지도 않지만 나중에 꼼꼼한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정성껏 해야죠. 연습이어도. 연습을 정성껏 하지 않는 사람은 실전에서도 정성껏 하지 않아요. 정성껏 하지 않으면 뭐 집요하게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뭐 결론적으로 늘지도 않는 거죠. 자, 좋아하는 걸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는데, 한 1주 전부터인가 제가 1, 2주 전부터가 계속 올리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해요. 물론 이제 전문 유튜버처럼 못하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다 루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처음에 하실 때는 도대체 이 다음에 뭐 하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루틴해져요. 반복적으로 하게 돼요. 이게 맞아요. 당연히. 자, 그런 날이 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반복하시고 단기간에 집중 반복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H2 이런 것들 디자인하기 전에 사이즈 먼저 잡을게요.
자, 이제 CSS, HTML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일단, 자, 그러면은, 이제 CSS에서 제일 먼저 뭐 하죠? 웹 폰트 링크 해야죠? 웹 폰트. 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주석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요번에 구글 웹 폰트 사용할 거죠? 그러면 구글에서 구글, 아니죠. 나눔 고딕 사용할 거니까, 나눔 고딕 웹 폰트라고 치세요. 그러면 http부터 .css, 이 URL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있죠.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나눔 고딕 웹 폰트를 쓸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디 태그 전체적인 서식 해줘야죠. 폰트 패밀리는 뭐로 할 거죠? 우리 나눔 고딕으로 할 거예요. 자, 나눔 고딕으로 변경되고 있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자, 보통 13픽셀은 좀 작고요. 14픽셀 정도로 일반적으로 해요. 그리고 컬러는 555. 조금 연한 색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진 제로, 패딩 제로. 자,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조금 연한 색, F4, F4, F4. 조금 아주 연한 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라인 하이트 줄 간격은 1.72em 정도. 자, 그러면 전체적인 서식은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CSS 해줘야죠. 레이아웃에 관련된 거. 레이아웃 CSS. 자, 우리 레이아웃 CSS에서 제일 먼저 할 거. 컨테이너 이런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섹션인데 렉처라는 이름을 가진 섹션은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을게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섹션이라는 레이아웃에서 자, 위드스 요번엔 고정형으로 갈게요. 1100픽셀. 자, 그런데 1100픽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보더 1픽셀 솔리드 레드 해서 가상의 보더를 그려주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마진 오토에서 중앙으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단순한 방법이죠. 항상 포지션 앱솔루트 트랜스폼 트랜지션에서 수직 수평 중앙 항상 브라우저 사이즈 관계없이 맞춰주는 거죠. 포지션 앱솔루트 탑 50% 레프트 50% 그리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자, 이걸 왜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포지션 앱솔루트부터 트랜스폼 트랜지션까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섹션인데 렉처라는 이름을 가진 섹션은 끝났고요. 그러면 섹션 밑에 헤더 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보다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하시는 분 초보자들이 문제가 이거부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지 않아서 아티클들이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화면 자체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이 아티클 세 개를 일렬로 배치하는 것이 먼저예요. 얘는 나중이에요. 자, 그러면 섹션 렉처 밑에 아티클이죠. 렉처 밑에 아티클.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위드스 350픽셀 할 거예요. 350픽셀. 자, 보더 1픽셀, 저기 렉처에 좀 빨간색 이거는 잘라낼게요. 지워버릴게요.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그럼 렉처에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뭔가 안 나오면 뭔가 스펠링이 잘못됐을 거예요. 실시간 미리 보기가 안 된다면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렉처라는 거 세 개가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밑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전 예제했지만 이번엔 정교하게 정확하게 1픽셀도 틀리지 않는 디자인을 만들 거니까 플로트 레프트를 주시면은 쫙 배치가 되죠.
예. 이걸 한 다음에 이제 헤더 이렇게 부분 나가시는 거. 이거 먼저예요. 기억하세요. 항상 레이아웃을 먼저 잡고 나서 부분 디자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보더 1픽셀 솔리드 요거는 일단 놔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헤더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헤더 여기다 이렇게 해서 헤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티클보다 헤더가 더 위에 있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해서 CSS도 이제 셀렉팅하는 순서를 항상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서 중앙으로 보내주고요. 뭐 헤더는 이 정도면 됐죠. 그리고 섹션 헤더 밑에 우리 H1 있죠. H1은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생각을 하세요. 아, 배경 검은색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 그리고 모서리는 보더 레디어스 약간 둥글게 줄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 줄 거고요. 그리고 검은색이면 안 되죠. 텍스트는 하얀색 줄 거고요. 그리고 패딩이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패딩은 한 15픽셀 줄게요.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 모서리를 좀 둥글게 해줄게요. 보더 레디어스는 한 5픽셀 정도 줄게요. 자, 됐죠? 그런데 방콕 코딩 캠프 프론트엔드 퍼블리셔 필수 플랫폼 소개라는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28픽셀 주고요. 그런데 H 태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드 속성을 갖고 있는데 볼드 속성이 가끔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때는 조금 너무 진해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폰트 웨이트 자 이게 현재 기본인 상태예요. H 태그는. 그런데 볼드가 아니라 노멀로 하시게 되면 볼드 속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헤더 부분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티클 부분에서 우리가 아티클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자, 일단 플로트 레프트 그 위드스 350픽셀 됐고요. 자, 보더 레디어스 기타 등등 이런 거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임시 보더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플로트 속성을 썼냐면 정교하게 뭘 한다고 그랬죠. 우리 계산해 보죠. 이 섹션이 위드스가 몇이죠? 1100이에요. 그리고 아티클은 몇을 줬죠? 350을 줬어요. 그쵸?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자, 350 곱하기 3이에요. 그럼 1050이죠. 여기에서 여기 1100을 빼주면 50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진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50을 쓸 수 있는데 이거 두 군데 떨어뜨려야 되니까 마진 25를 정확하게 넣어야 이런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마진 25를 정확하게 넣어야. 자, 플로트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마진 25픽셀, 마진 25픽셀.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렉처에 마진 25픽셀을 쓸 경우에 엉망이 되죠. 왜냐면 여기도 마진 25, 마진 25, 마진 25, 마진 25, 마진 25, 마진 25. 그래서 1100을 훨씬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으로 해서 상하좌우 다 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마진 라이트 오른쪽에만 줄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진 라이트를 25픽셀 줬어요. 자, 다 됐는데 문제는 마진 25 됐어요. 마진 25 됐어요. 그런데 얘도 마진 25가 됐기 때문에 1100 안에 못 들어오는 거죠. 1125가 됐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마진을 주셔야 돼요. 자, 일단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개념부터 잡을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 아티클은 첫 번째 있는 거죠. 이 아티클 두 번째 있는 거죠. 이 아티클 세 번째 있는 거죠. nth child, nth of 타입으로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가상 클래스 쓰려고 그래요. 첫 번째 있는 거죠. 두 번째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래서
nth child가 아니라 first child 그리고 last child라는 걸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자, 섹션 lecture라는 이름의 섹션의 아티클인데 first child 자, 그리고 last child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first child 이걸 말하는구나. last child 이걸 말하는구나. 이 div 이 아티클이 지금 3개 있지만 4개, 5개, 10개 있든 상관없어요. 처음하고 마지막만 체크하는 가상 클래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border margin right 25픽셀 줄게요. 안 먹죠? 그리고 자, 우리는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는 마진 라이트 25픽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마진 레프트 25픽셀. 하면 25, 25 더하기 50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차일드에는 마진 레프트 25픽셀. 그런데 왜 마지막 건 들어가는데 왜 첫 번째 게 안 들어가냐면 자, 보세요. first child로 하게 되면 자, first child로 하게 되면 렉처 밑에 아티클 하나, 둘, 세 개. 자, 마지막 거 왜 들어가냐면 마지막에 있는 거는 중간에 뭐가 끼어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체킹이 돼요. 근데 첫 번째를 체킹하려고 그러는데 헤더부터 얘가 숫자를 체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irst child로 하시면 안 되고 태그까지 체킹하는 거. nth child랑 nth of type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렉터를 쓰셔야 되냐면 first of type이라는 셀렉터를 쓰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는 last child로 해도 되지만 두 개 다 뭐 맞춰주기 위해서 last of type로 할게요. last of type로 할게요. 자, first of type, last of type first of type, last of type 뭐냐면 타입이 아티클이네만 넘버링 하는 거예요. 곧 헤더가 있던 H1이 있던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티클 얘네는 패스하고 아티클만 순서로 체크하는 거예요. 곧 first of type, last of type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아웃을 만들었죠. 저희 뭘 안 해준 것 같아요. 이걸 안 해줬네요. 지금 HTML에서 과정 살펴보기라는 텍스트를 넣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텍스트 표시가 안 되고 있었네요. 자, 이 부분이야. 과정 살펴보기. 제가 텍스트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과정 살펴보기를 넣지를 않았네요. 예. 자, 그러면 아티클 우리 3개 됐는데 하나는 펼쳐놓고선 구조를 볼게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진 잡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플로트로 정교한 레이아웃을 잡기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티클 안에 있는 애들을 예쁘게 꾸미는 거죠. 자, 작업 순서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섹션 밑에 아티클 밑에 H2라고 했죠. 자, 이거는 그냥 폰트 웨이트를 그냥 노멀로 볼드 속성만 빼줄게요. 자, 특별하게 뭐 할 건 없고요. 그리고 아티클 밑에 A 태그. 자, 그런데 우리 아티클 밑에 A 태그를 저기 btn 디테일이라는 이름을 줬죠. 자, btn 디테일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자, btn 디테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닫죠, 블루 컬러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배경은 이렇죠. 텍스트는 화이트죠. 가득 이 100% 찬 버튼인 거죠. 자, 닫죠, 블루 했죠.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이 보기 싫으니까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패딩은 한 7픽셀 정도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가 나오는데 A는 이거 A 태그죠? A 태그는 인라인 요소인가요? 블록 요소인가요? 인라인 요소예요. 그래서 width 100% 먹지 않아요. 하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마진, 탑, 버텀도 먹지 않아요. 이 네 가지가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성질을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위드스가 적용이 되죠. 그런데 디스플레이 블락 요소 자체는 디폴트 위드스가 100%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이죠.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주시고요. 자, 100% 놓고 볼게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태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오퍼서티를 0.8 정도 줄 거죠. 그래서 약간 엷은 상태로 놔뒀고요. 그 다음에 A 태그의 마우스가 오버되면 우리 오퍼서티를 1로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체킹되는 정도만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심플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막 배경 색깔 바뀌고 버튼 막 이렇게 이펙트로 현란한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컨텐츠의 어떤 그 사이트의 내용 컨텐츠에 따라서 이거를 뭐 화려하게 할지 아니면 이렇게 심플하게 부담 없이 할지 그거는 전체적인 UI, UX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정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스터디에 관련된 컨텐츠인데 막 굉장히 뭐 버튼이 화려하게 변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안 줬네요. 지금 아티클의 백그라운드 색상을 안 주니까 우리 바디의 색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투명하니까. 그래서 아티클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화이트로 줘야지 이제 좀 예뻐지죠. 자, 그리고 이제 아티클 밑에 이미지고 div가 텍스트가 너무 바짝 붙었죠. 그래서 아티클 밑에 섹션 밑에 아티클 밑에 div. 자, 그래서 패딩은 한 10픽셀 정도, 10이 조금 작네요. 한 15픽셀 정도 줄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아졌어요. 자, 됐죠? 그러면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원본 보시면 여기 아티클의 보더 레디어스를 한 5픽셀 라운드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아티클 어디 있죠? 아티클 여기 있죠. 여기에 보더 레디어스 주면 되죠. 자, 보더 레디어스 줄게요. 보더 레디어스 5픽셀. 자, 그러니까 라운드 둥그레졌죠? 살짝 5픽셀만큼 둥그레졌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유는 뭐냐면 자, 보더 레디어스를 실제는 div는 이렇게 제가 조금 표시니까 과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보더 레디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 부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보더 레디어스가 들어간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곧 div 아티클 입장에서 이미지의 이 왼쪽 상단 모서리, 오른쪽 상단 모서리가 오버플로우 된 거예요. 넘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친 부분을 우리가 잘라내는 거 어떻게 하죠? 오버플로우 히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 자, 넘쳤던 부분이 잘라내지면서 div에 보더 레디어스 5픽셀 준 게 적용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죠.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렇게 호버 되면서 애니메이션 되면서 박스 섀도우 보여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보여질 거니까 아티클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자, 아티클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박스 섀도우를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박스 섀도우 제가
속성 간단히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값은 가로 이동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로 이동 정도. 자, 가로 이동이 플러스 값이면 오른쪽이고요. 세로 이동이 플러스 값이면 아래쪽이에요. 근데 가로 이동이 마이너스면 왼쪽이고요. 세로 이동이 마이너스 값이면 위쪽이에요. 그 다음에 블러라는 게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약간 엷게 들어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픽셀 단위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퍼짐. 얼마나 퍼지게 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이 색상. 자, 5가지.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퍼짐 정도는 잘 안 쓰는데, 자, 해볼게요. 박스, 섀도우. 자, 가로 퍼짐, 가로 퍼짐은 넣지 않을 거예요. 자, CSS에서 단위, 픽셀이든 퍼센트든 넣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 예외는 0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값이 뭐죠? 세로 이동 정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중앙에서만 있을 거예요. 박스 섀도우가. 그리고 블러는 한 30픽셀 줄 거예요. 연하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연한 거죠. 그 다음 퍼짐 정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색상은 블랙으로 할 거예요. 자, 해볼게요. 마우스 올려볼게요. 자,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블랙 색상이 너무 진해요. 그래서 알파 값을 조절해 주는 거죠. 투명도를. 색상 위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빠른 편집 눌러서 알파 값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1 정도 해줄게요. 자, 어느 정도 됐죠?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확확 바뀌니까 여기에 트랜지션이 들어가서 0.5 정도, 0.5에서 5초 정도. 자, 마우스 올려볼게요. 자, 트랜지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플로트 속성으로 만드는 레이아웃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 요약에서 이 부분 말씀드렸죠? 인라인 스타일은 언제 사용하나요? 자, 먼저 인라인 스타일이 뭐냐면 CSS를 적용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외부 CSS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링크를 시켜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스타일 시트 적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HTML 문서 내부에서 스타일, 자, 이렇게 문서 내에 스타일 태그로 시작해서 스타일로 적는 거를 내부 스타일이라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이고요. 자, 우선순위는 당연히 내부 스타일이 더 우선합니다. 자, 뭐 그런 CSS 우선순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제가 4가지라고 그랬나요? 2가지죠. 3가지죠. 외부, 내부, 그리고 인라인. 자, 인라인은 뭐냐면, 자, 이 부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P 태그가 검은색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죠. 헤더 밑에 P 태그의 컬러를 레드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셀렉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거는 HTML 태그 내에 직접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쓰고 컬러는 자, 동일하죠. 그런데 웬만하면 인라인 스타일로 쓰지 마시라고 해요. 웬만하면. 안 그러면 CSS 안에서 다 디자인을 제어해야 되는데 이렇게 HTML 안에 인라인으로 적은 경우에는 HTML을 열어서 조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라인을 쓰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마시고 특별한 경우라는 건 딱 한 번 사용하고 다시는 변경할 일이 거의 없을 때 그런 때 간편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라인 스타일이 그렇게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first of type, last of type를 잘 모른다면, 자, 이렇게 못 줄 거잖아요. 제가 주석 처리할게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아티클에 인라인 스타일로 마진 라이트 25픽셀, 그리고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있는 아티클에 인라인 스타일로 마진 레프트 25픽셀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있는 아티클의 스타일 마진 라이트 25픽셀. 자,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아티클의 스타일 마진 레프트 25픽셀. 자, 그래서 아까와 answer of type이 아니죠. first of type, last of type을 쓴 것과 동일하게 했어요. 그럼 이게 더 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반응형 웹을 만든다든지 할 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미디어 쿼리 안에 또 다른 CSS를 넣어주죠. 그러면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얘가 100%로 보여야 되잖아요. 나머지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이거 플로트 레프트로 줬죠. 그러면 모바일 CSS는 플로트 넌으로 해서 얘네들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런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이 CSS에서 다 제어하는데 이렇게 인라인으로 적히게 되면 CSS에서 제어를 못 해요. 자, 그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CSS로 제어하시는 게, 외부 문서 CSS로 제어하시는 게 좋죠. 그럼 다시 이거를 오픈해서 열을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들어 본 예제는, 자, 보시다시피 플로트 속성으로 정교한 섹션 디자인 만들기. 자, 보셨지만, 여기 단 1픽셀도 틀리지 않아요. 여기 단 1픽셀도 틀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전체 1100에서 350짜리 3개, 그리고 마진은 25픽셀씩 두 군데다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1100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보기 보시면 항상 연습용 파일 있으니까 연습용 파일 풀어가지고 거기에서 index HTML, CSS 파일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작업하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작업할 때 스페이스바 눌러서 영상 멈춰놓고 따라하시고, 영상 멈춰놓고 따라하시고. 예, 그리고 더보기 보시면 방콕 코딩 캠프 뭐 참가 방법이나 안내 사항 자세히 돼 있는 홈페이지 링크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